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 중 1인인 쇼통하는 김현중 기자와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는 쇼가 통하는 김현중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가 통하는 김현정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이, 물론 저야 잘 지냈죠. 요즘 우리 이니가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요즘 우리 이니 하는 거 보면 살맛 나지 않나요? 홍앵꺼님? 정말 질문도 개 같은 질문만 하시네요. 아이고, 참 남사스럽게 참. 이니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간다. 뭐가? 정신줄? 개가 사람 사는 맛까지 느끼는 걸 보면 대한민국 개판은 개판인가 보네요. 또 이러신다. 아니, 그래도 말이죠. 우리 이니가 개고생하면서까지 개발바닥에 땀나듯 뛰어다니며 남북 정상회담까지 물어왔는데 말이죠. 아유, 밉다. 정말 미워. 개고생? 개발바닥? 물어? 그분 자아실현 중인가? 남북 정상회담이라 함은 노답 삼형제 시즌 3?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말이죠. 근데 그 노답 삼형제가 누구예요? 부엉이가 홍어를 물고 날아가니 재앙이 시작됐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서해 수호의 날 소식부터 듣고 가죠. 지난 23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제3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비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사나운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6.25 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여 튼튼한 국가안보만이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잊지 말고자 재작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추모 행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베트남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참전했던 국군 장병들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당일에는 호치민 주석 묘소까지 참배했다니 이게 뭔가요? 이제 우리도 셀프 전범 국가로 가는 건가요? 나가도 너무 나가신다. 그건 말이죠. 우리 인이의 이번 사과 발언에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베트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던 사실이 있잖아요. 김 대통령은 2001년 청와대에서 천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었고요. 노 전 대통령도 2004년 렁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은 마음의 빛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이의 그날 발언과 참배는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불행한 역사에 대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유감 표명이자 두 천지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수위의 언급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역시 노답 삼형제의 환상의 콜라보네요. 그러고 보면 공산주의자 리영이와 신영복을 존경하고 베트남 공산화를 보며 희열을 느꼈던 분이라 그런지 서해의 날 목숨 바친 국군 장병들 셀프디스에 호치민 주석 묘소 참배까지 정말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날 호치민 주석을 두고 전 인류를 통틀어서 위대한 분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호치민의 애민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긴다고까지 했었는데 애가 미쳤나?
호찌민, 1000명당 지주 1명씩 죽여라라는 내부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집권해서 학살한 베트남인이 적어도 몇십만 원 될 텐데 이것이 애민이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답습까지 필요했나요? 그러고 보면 강남 좌파 개돼지님들 번호표부터 받아놔야 되겠어요. 어? 번호표? 아이 뭐 좋은 시상이라도 나와봤나 봐요. 아이고 좋은 거 있으면 아이고 같이 좀 나눠 먹어요. 아이고 잠깐 아이 근데 뭐 어디에 어디? 도살장. 응?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국방부가 지난 21일 위수령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위수령 폐지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촛불 집회 당시 군이 촛불 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지난 20일 JTBC의 보도가 계기가 된 것인데요. 그 JTBC의 보도가 인과관계조차 고의로 누락하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비틀어서 없는 사실을 실제 있었던 진실처럼 조작한 가짜 뉴스였다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렇다고요. 이분들 왜 이러시나요? 세월호 때부터 태블릿 PC까지 어디 증거 조작 방송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아이고 그렇다고 하네요. 개버릇 남준다더니 아이고 그 홍 앵커도 알다시피 말이죠. 아이고 미투 관련 보도가 손석희 앵커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이고 그냥 좌파 진영의 자살골이 되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조작의 달인답게 뭐 무리수를 둔 거지 뭐예요. 아이고 결국 꼬리는 흔들어야겠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 그 못된 버릇이 또 나와버린 거잖아요. 참나. 아이고 근데 말이죠. 아이고 군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한 게 아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토 요청을 받고 제도 자체를 살펴봤던 것뿐인데 탄핵 촛불 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 국방부 문건 나와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 국방부 문건 작성 배경 조사라는 선론적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으니 아휴 이게 듣기만 해도 이게 선뜻하지 않나요? 아휴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손석희 앵커가 개돼지들한테 가마솥에 들어가긴 싫었나 보네요. 아휴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석희야 너 언제 인간이 될래? 아? 참. 그런 김 기자 인간이셨던가요? 응?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날 JTBC 보도에 관련 문건을 제공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라고요. 누구보다 전후 사실관계를 잘 아는 정치인이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합리적 의심 운운하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엉터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제공했어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 개돼지가 넘쳐나다 보니 왜곡, 조작, 선동에 신이라도 내리셨나 보네요. 아이고. 이러다 이분 조만간 작두 타시겠어요. 아이고 놀라셨어요? 아이고 놀랄 필요 없어요. 아 원래 그런 것이 그쪽의 개 신분들 주특기인데 아이고 뭘 새삼스럽게 놀라고 그러대요. 아이고 누구 말처럼 아이고 설계당한 쪽들이 바보지. 아이고 구라친 그쪽이 문제인가요? 아이고 그래도 해당 의원실은 그게 또 터진 주둥이라고 아이고 기사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대잖아요. 아이고 거기다 언론사의 시사 선택 문제이지 의원실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하니 아이고 그거 참 이철희 의원 그거 참 비례대표 바꿔분 한 거지 뭐예요? 얘다 바꿔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촛불 집회 당시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촛불 집회 기간 2차례나 국방부의 위수령의 제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이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촛불 집회 즈음에 이철희 의원의 검토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했다와 촛불 집회 기간에 국방부가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했다의 의미는 천양지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가 팩트인데도 JTBC는 이철희 의원의 검토 요청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군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검토한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언론 윤리를 떠나 엄연한 조작 왜곡 방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전후 사실관계를 잘 아는 정치인이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엉터리 시나리오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런 공작에도 사실 확인 없이 주는 대로 덥석받아 보도하는 JTBC의 태도 또한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지
아니면 설계이한 것일지는 우리 모두가 판단해야 할 목일 것이나 보도의 당사자로서 JTBC는 위수령 보도에서 핵심적인 전제가 생략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방송사의 조작 보도를 계기로 위수령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수령 1950년 3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법령입니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으로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위수 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제도입니다.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라 전체가 작용할 길을 가고 있고 이석기와 같이 나라를 전복하려 하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 위수령 제도의 폐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 홍앵커 멋지다.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어찌 이렇게 박식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어디 적어둔 거 있어? 응?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23일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현행법상 사이트 폐쇄도 가능하다고 답변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문 정권이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인터넷 실명제조차 반대하더니 이분들 이 정도면 후한무치란 말조차 아깝네요. 놀라셨어요? 아휴, 놀라실 필요 없어요. 아니, 사실 어디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아이고, 이럴 때마다 놀라시면 아이고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기 일으키셔야 돼요. 아이고, 그러다 우리 홍앵커 작두 타는 거 아닌지 몰라. 너희들 하늘은 보고들 사니? 아니, 하늘이 왜요? 뭐 꽁빼기로 떨어지려나? 아이고. 이건 또 뭔가요? 응? 윤서인 웹툰 작가에 대해서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까지 했다는데 뭐 이 정도면 장도리를 필두로 신문사 만평가들 줄줄이 사탕되시겠네요. 아, 표창원 의원도 잊지 말고 대기표 받으셔야겠어요. 그럴 거야. 아휴, 말이 나왔으니 말이죠. 아이고, 조국민적 수석이 형법의 기초 중에 기초이자 아이고 법 탁상의 개념 중에 하나인 오상방위도 모른다는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아이고, 거기다 논문 표절에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얼척도 없는 내로남불에다가 아이고 급기야 2017년도엔 교황의 발언마저 왜곡했다가 사과까지 했으니 아이고 망신도 아이고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그러니 아이고 그런 법회색이 나오는 것도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너 이런 답변 설마 헌법조무사한테 물어본 건 아니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내가 좋아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일 것이며 네, 맞아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닌 법이어야 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란 북한의 5호 담당 제식과 다를 바 없고 그러므로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가 없다라는 윤서인 작가의 자주 섞인 말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개돼지님들 알아는 들으시려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MBC 감사국이 최근 진행 중인 2012년과 2017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기자나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가 최승호 사장이 불법 사찰 혐의로 피소되었어요. 그랬대요. 이분 뭔가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이렇게 누구처럼 이렇게 관음증이 아니었을까요? 누구? 아니 누구긴 누구예요? 아이 참, 아이 남사스러운데 이게 얼마 전에 근친상간물 트윗에 올린 그분 말이지요. 어머. 취임하자마자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을 취재부서가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는 전형적인 부당인사 발령에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더니 4년 전 보도된 내용의 재판까지 끝난 사안을 단독 보도라고 구라치다 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뉴스데스크에 이어 드라마들 시청률까지 줄줄이 끌어내리는 걸 보면
능력자도 뭐 이러니 능력자가 없네요. 조만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어요. 임무? 무슨 임무 말이에요? MBC 청산.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참. 2017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가 부채가 1,5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그중 절반이 넘는 845조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는데 이게 뭔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문정부가 공무원 중원에 목숨 걸고 있어요. 아이고 놀라셨어요? 아이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아이 그 돈이 뭐 아이고 지금 당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이고 그리고 뭐 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 누가 나중 일에 신경이나 쓰겠어요. 혹시 누구처럼 국가하고 결혼이나 했으면 몰라도 말이죠. 하여간 문정부 입장에서야 청년 실업률도 줄여야 하고 표도 얻어야 하는데 아이 그럼 어쩌겠어요? 머리가 안 되는데 일단 막 쓰고 보는 거죠. 이럴 때 표밭이나 다져야지 뭘 어쩌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홍 앵커는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단 말도 모르시나 봐요. 그런가요? 고민은 고민이겠네요. 문제가 문제를 낳으니 문제는 문제고 문제를 문제로 풀자니 문제가 문제가 되고 정말 이 문제 생각하기조차 역겹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26일 전자결제로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헌법 절차도 지키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물며 법률안을 만들 때도 차관회의,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개헌안이 이런 법적 절차조차도 무시됐고 공청회 한 번 없이 의견 수렴과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연방제를 근거로 된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 조항들이 상호 충돌까지 한다니. 맞네. 밑동네 보고용. 에이구. 어머머머.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아니 우리 인이가 변호사 출신이고 아이고 조국 수석이 법대 교수인데 그것도 그냥 법대예요? 그것도 그냥 법대도 아니고 그냥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그런 절차가 있었다면 그런 기초적인 절차조차 안 지켰을 만무잖아요. 그래도 헌법 개정안인데 말이죠. 근데 누가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사법연수원 20기, 공채1기 헌법재판소 연구관, 헌재에서 26년 재직, 헌재 공보관 겸 총괄 연구부장. 뭐 더 필요한 거예요, 이력? 내가 진작에 이럴 줄 알았다고요. 오상방이도 모른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거 모르면 헌법조무사한테라도 물어보던지.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이봐요 조공작마. 당신한테 오상방이 하는 거 보면 당신 방위 출신이요? 알겠습니다. 개헌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달보며 꿀빠는 우동살이님들을 위해 헌법 개헌안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번엔 히잡을 둘렀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모스크가라는 그 종교 소설이라 불가피하게 히잡을 쓴 거지. 그 절대 패션 얘기 차원은 전혀 아니라고 하며 김 여사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수행원들도 동일하게 히잡을 차용했다고 하네요. 누가요? 누구겠어요?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죠. 그런가요? 그럼 이 사진은? 이 사진을 보면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해서 히잡을 두르고 중동 여성 복장까지 입었다는데요. 그러고 보면 뒤에 여성 수행원께서는 머리에 검은 히잡을 두르신 건가 보네요. 국민한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걸 보면 이분들한테는 김정은만 사람이고 국민들은 개돼지들로 보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히잡을 두르면 여성 억압의 상징? 김 여사가 히잡을 두르면 문화전쟁. 내로남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영화 한 편이 떠오르네요. 개 같은 내 인생. 김 기자님 이따 방송 끝나고 국밥집이나 같이 가시죠. 국밥? 왜 국밥? 사진을 보니 국밥이 먹고 싶어지니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쇼가 통하는 김현정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 당신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나라는 직원 물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 3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첫 번째가 가난한 것, 두 번째가 허약한 것, 세 번째가 못 배운 것이다. 가난함은 부지런함을 낳았고 허약함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못 배움은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많은 미련을 가지고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은 행복이며 부족한 것에 대한 감사함은 용기이자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어울림 가족 여러분들은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순이의 유유이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